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수상한 폐렴 창궐 이 상황에 6개국 무비자 입국 추가 허용 제2 코로나 사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게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넘어가서 이 코로나19가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처음에 코로나19가 불렸던 것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었죠.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이상한 폐렴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19에 지금 변형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무비자 입국을 더 추가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코로나19가 코로나 2, 3이 되든지 2, 4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다른 이름 붙여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가 우리가 궁금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작년 2022년 12월에 정확하게는 12월 4일날 리오프닝을 했는데, 당시 대유행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래서 결국 봉쇄를 하냐 안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인 5월 6월 달에 다시 재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주기설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주기설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올해 11월 12월 달에 재유행하고 내년 1월 달까지 재유행하게 될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변형된 폐렴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좀 주제 내용으로 딱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수상한 폐렴 급증 속 6개국 무비자 입국 추가 허용으로 이 문장 하나를 딱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 폐렴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즈마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많이 봤는데 소아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2일 중국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신종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을 부인을 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비롯한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 등 총 6개국의 국적자에 대해서 중국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마이코플라즈마나 아니면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폐렴균이 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수상한 폐렴 창궐 이 상황에 6개국 무비자 입국 추가 허용 제2 코로나 사태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할 내용은 무비자 입국 추가하는 중국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즉 무비자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사업이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올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치료할 수 있다. 자, 제가 여기 좀 잘못 적었는데 2023년이 아니라 2023년부터죠. 다음 달부터니까 잘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1년간 시행이 되고, 만약 다른 것으로 될 때는 이것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은 중국과 해외 비즈니스의 인적 왕래 서비스 향상, 대외 개방 확대 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뜩이나 적어진 FDI를 늘리기 위한 중국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왜 이때에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중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의 구성을 볼 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 호흡기라고 생각합니다. 폐 호흡기가 없으면 이게 선천 기운이 들어가는 기운 이곳이기 때문에 이 폐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게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국 여건 강화하기로 한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베이렴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당국은 21일 날 이런 발표를 해요.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바이러스 폐렴균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혼합 감염을 일으킨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냐? 코로나19로 폐 기능이 일단 약해져요. 일단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코로나19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19년, 2020년 거짓말로 일관했다라는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은 2019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코로나 뒤에 19가 붙는 것은 2019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은 당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2019년 중국입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 간 전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죠? 예방 통제 안 되고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게 된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부 다 거짓이었고, 중국의 안일한 대처와 진실, 은폐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2020년 1월 중국은 전염병 확산을 명분으로 자국 내에서 우한으로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통제합니다. 즉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있고, 우한이라는 지역은 바로 이 중앙에 있습니다. 거의 사통팔발이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막았어요. 모두 다 막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한 시민을 포함한 자국민의 해외여행은 계속적으로 허용했다. 그리고 우한 당국은 2020년 초 우한 시민 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음을 인정했다. 자국에서는 막았지만 해외 나가는 것까지 안 막아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글로벌 공공질병감시 시스템인 프로메드는 중국의 미확인 폐렴 확산에 대해서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메드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소아를 중심으로 미확인 undiagnosed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프로메드는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인 SARS-CoV-2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던 단체인데, 이번에 이러한 경고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프로메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말을. 중국의 이번 호흡기 질환 유행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이미 똑딱거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프로메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프로메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WHO는 지난 22일 호흡기 질환 확산과 관련된 역학정보 등 자세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웃기죠. 중국은 23일
WHO의 정보 제공 요청은 중국은 지난 23일 아직 임상적으로 특이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싹 깔아 뭉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에서 보고된 호흡기 질환 사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병원체나 임상적 향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으며 호흡기 질환 환자의 수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중국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반론이 일어나고 있죠. 션린이라는 미국 뉴욕 페스티안 대학의 생물의학과 조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결합해 혼합 감염을 일으킬 경우 더욱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약하게라도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은 이제 호흡기 질환을 계속적으로 주의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저도 코로나19를 한번 걸렸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게 팔 쪽이 힘이 아직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몸을 좋아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혼합 감염을 일으킬 경우 치명적인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19를 걸렸던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재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 한국에서 이 시점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폐의 기능이 제일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 내에서 코로나19는 사라진 적이 없으며 중국 공산당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급했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시점, 새로운 코로나19의 대유행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중국이 작년 12월 코로나19에 대한 리오프닝을 했을 때 대유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 주기로 대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5월 달부터 중국 내에서 대유행이 한 번 더 시작이 됐어요. 또한 지금 다시 재유행이 된다면 11월, 10월 이때부터 대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와 겹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점이죠. 중국 국무원은 24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번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앞으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거죠. 유행의 정점에 달할 것이며 마이코플라즈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행이 될 것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앞으로 계속 높은 발병률 보일 것으로 예상.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가지 중국 현지 매체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베이징, 텐진, 다롄, 상하이, 난징,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병원의 소아과의 호흡기 질환 환자로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가 되었다. 지금 어린애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여기 일어나는데, 이게 다 코로나19의 재유행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이징 시민의 우씨가 24일 NTD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회사,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몇몇 학교의 경우 무려 절반에 달하는 학생이 호흡기 질환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혼란이 중국 전역에서 번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기 급급한 모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이징 시민 마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장례식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몰려 매우 혼잡한 상황. 지난달 내 형제 중 한 명이 백색폐증, 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러한 백색폐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인 바바오산이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도착했는데 2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짐작조차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 내에서 변종 폐렴이죠. 변종 폐렴들이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중국에 여행 가시려면 지금 가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폐가 좀 더 강해지는 시기인 봄이나 여름 이런 쪽으로 가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 가을과 겨울은 원래 폐에 습이 차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가을과 겨울은 폐가 약해지는 시기인데 꼭 이 시기에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우리가 의문점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년 동안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